밥 먹고 쏟아지는 졸음은 노화가 아니라 혈관의 비명입니다. 밥솥에 이거 딱 한 스푼만 넣으십시오. 돈 안 들이고 당뇨 합병증 막는 최고의 약밥 조리법을 공개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가 때로는 보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그 밥 한 공기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약밥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71세 박춘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박춘자 어르신은 평소에 아주 부지런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산책도 거르지 않으시고 손주 녀석 유치원 등원까지 시켜주실 정도로 정정하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증상이 생겼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밥만 먹고 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손주랑 놀아줘야 하는데 밥만 먹으면 정신이 아득해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눕고만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딸리는 걸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박춘자 어르신처럼 식후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나 무기력증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흔히들 식곤증이라고 가볍게 넘기시곤 하지만 사실 이건 여러분의 몸속 혈관이 보내는 아주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식사 직후에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대한당뇨병학회의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 환자와 그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무려 2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길 가다 만나는 성인 10명 중 4명은 당뇨 위험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점은 이들 중 30% 이상이 자신이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른 채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를까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매년 받는 건강검진 때문입니다. 보통 건강검진에서는 8시간 이상 굶은 상태에서 재는 공복 혈당만 측정합니다.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는 밥을 먹고 난 직후인 식후 1시간에 나타납니다. 공복 혈당은 100 아래로 아주 정상인데 식후 1시간 혈당은 200을 훌쩍 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검사 결과지에는 정상이라고 나오니 안심하고 있다가 혈관은 서서히 망가져가는 겁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 혈관 안쪽 벽을 보호하는 세포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이 상처가 반복되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오고 결국에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그리고 많은 어르신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밥 먹고 졸린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의 뇌세포와 혈관세포들은 고통받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법은 아주 명쾌합니다. 비싼 영양제를 챙겨 드실 필요도 없고 힘든 식이요법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짓는 밥솥에 딱 한 스푼의 지혜만 더하면 됩니다. 실제로 박춘자 어르신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보름 만에 혈색이 좋아지시고 식후 졸음이 싹 사라졌다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자, 과연 그 밥솥 안에 들어갈 마법의 재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딱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아, 여러분이 내 건강을 지킬 준비가 되셨구나 하고 제가 더 힘을 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몸의 혈관을 살리는 밥상의 마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박춘자 어르신께 제가 처방해 드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밥을 안 칠 때 식초 한 스푼을 꼭 넣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핵심 비결입니다. 여러분, 밥물에 식초를 넣는다고 하면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밥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면 어쩌나 하고 걱정부터 앞서시죠?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식초의 강한 향은 밥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열을 받으면 신기하게도 다 날아갑니다. 대신 밥의 결이 살아나고 훨씬 찰진 맛이 납니다. 의학적으로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영리한 일을 해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세트산이 그 효소의 활동을 잠시 멈추게 하거나 속도를 늦춥니다. 쉽게 말해 당이 만들어지는 공장의 가동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연구를 보면 식사 전에 소량의 식초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식후에 혈당이 치솟는 현상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초는 위장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시간까지 천천히 조절해 줍니다. 설탕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천천히 혈액 속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박춘자 어르신도 이 설명을 들으시더니 내가 그동안 흰쌀밥만 고집하며 혈당 브레이크 없이 과속운전을 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쌀과 함께 오트밀을 한두 스푼 섞어서 밥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오트밀은 귀리를 볶아서 압착한 것인데 여기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아주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물과 만나서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이 장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밥의 전분 입자들을 하나하나 코팅하듯 감싸버립니다. 마치 소화 효소가 전분에 바로 달라붙지 못하게 방어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스위스 룬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를 보면 베타글루칸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수치가 19%나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9%나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베타글루칸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혈관 청소부 역할까지 덤으로 해주는 고마운 존재인 것이죠. 박춘자 어르신께서는 처음엔 오트밀이 입에 깔깔하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쌀과 함께 푹 익히면 구수한 맛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는 오트밀 없이는 밥을 못 짓겠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강황가루 한 티스푼을 밥물에 풀어넣는 것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만드는 강황 속에는 커퓨민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커퓨민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혈당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손님이고 인슐린은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문고리가 녹슬어서 열쇠를 아무리 돌려도 문이 잘 안 열립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때 강황의 커퓨민이 녹슨 문고리에 기름을 치듯 문이 부드럽게 열리도록 도와줍니다. 당뇨관리 저널에 실린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9개월간 커퓨민을 섭취하게 했더니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실제 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룹은 16%나 당뇨 확진을 받았죠. 밥물에 넣는 그 작은 한 티스푼이 여러분의 췌장을 쉬게 하고 혈관을 지키는 천연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오늘 당장 밥솥 옆에 식초와 오트밀 그리고 강황가루를 준비해두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내용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소중한 친구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당뇨 걱정하시는 지인분들께는 이 영상 한 편이 그 어떤 보약보다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재료들의 효과를 수십 배로 뻥튀기 해줄 의학적인 신의 한 수를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몸에 좋은 것을 섞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이 이 영양소들을 쏙쏙 빨아들이게 만드는 특급 비결입니다. 앞서 위험한 것들을 보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막힌 혈관을 뻥 뚫고 신장을 다시 살려낼 최고의 궁합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밥을 안 칠 때 후추 한 꼬집을 꼭 함께 넣으십시오. 이것이 네 번째 핵심 비결입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참 좋은 성분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1%도 안 될 만큼 아주 낮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몸 밖으로 다 나가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 속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은 커큐민이 우리 혈관 속으로 흡수되는 비율을 무려 2000%, 즉 20배나 끌어올려줍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2013년 논문을 보면 검은 후추와 강황을 함께 썼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피페린이 간에서 커큐민이 분해되어 나가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우리 몸 곳곳에서 혈당을 조절하고 염증을 잡을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쌀 1컵당 손가락으로 살짝 짚는 정도면 충분하니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보약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다 지어진 밥을 반드시 12시간 이상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힌 뒤에 다시 데워 드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박춘자 어르신께서 깜짝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그 귀한 약밥을 찬밥으로 먹으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차갑게 식히는 과정 자체가 약을 만드는 과정이고 드실 때는 따뜻하게 데워 드셔도 괜찮습니다. 밥이 4도 정도의 냉장고 온도에서 12시간 이상 머물게 되면 전분의 분자 구조가 저항성 전분이라는 아주 특별한 형태로 바뀝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변한 전분은 우리 몸의 소화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바로 내려갑니다.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으니 당연히 혈당을 올리지 않는 착한 탄수화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갓 지은 밥보다 냉장고에서 식힌 밥은 저항성 전분이 3배나 많아지고 칼로리 또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번 생긴 저항성 전분은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따뜻하게 데워 드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왜 꼭 냉장실이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냉동실에 넣으면 훨씬 빨리 얼어서 좋은 거 아니냐고 묻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전분 분자들이 재배열되어 저항성 전분이라는 단단한 성을 쌓으려면 영하의 온도가 아니라 영상 4도 정도의 서늘한 온도에서 서서히 굳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얼려버리면 분자들이 자리를 잡지 못해서 우리가 원하는 혈당 조절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마치 떡을 만들 때 천천히 굳혀야 쫄깃해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저항성 전분은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혈당도 잡고 장 건강까지 챙기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비결은 밥물을 잡을 때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을 한 티스푼 섞어주는 것입니다. 기름을 한 스푼 넣고 밥을 지으면 오일 성분이 전분 입자 하나하나를 코팅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으로 코팅된 전분은 냉장고에서 식을 때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식물성 기름을 섞어 지은 밥을 냉장고에서 12시간 숙성시켰었을 때 저항성 전분 함량이 극대화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장질환 위험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도 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박춘자 어르신은 이 모든 비결을 곧장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아침에 밥을 지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저녁에 꺼내어 전자레인지에 딱 40초만 돌려 드셨죠. 그랬더니 일주일도 안 되어 식후에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지고 공복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는 구독과 알림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매주 병원에 가지 않고도 들을 수 있는 귀한 의학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종 모양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 복잡해 보이는 걸 매일 어떻게 챙겨 먹느냐 하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기 힘들면 소용없겠죠. 우리 박춘자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는지 그 비결을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표만 그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혈당 관리의 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박춘자 어르신은 일주일에 딱 2번만 밥을 하십니다. 한 번 하실 때 쌀 3컵 분량으로 넉넉하게 지으시는데요. 3일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씻은 쌀 위에 식초 3스푼과 오트밀 3에서 6스푼, 그리고 강황가루 3티스푼과 후추 3꼬집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유 3티스푼을 둘러주고 평소처럼 물을 맞춰 취사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밥이 다 되면 노르스름하고 윤기가 흐르는 약밥이 완성됩니다. 이때 바로 드시는 게 아니라 한 김 식힌 뒤에 1인분씩 작은 용기에 나눠 담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 12시간 이상 숙성시킵니다. 박춘자 어르신은 아침에 밥을 해서 넣어두고 저녁부터 꺼내 드십니다.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딱 40초만 돌리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돌리면 저항성 전분이 다시 줄어들 수 있으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밥을 드실 때의 순서입니다. 채소 반찬을 가장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만든 이 약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가 장에 먼저 자리를 잡아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한 번 더 늦춰줍니다. 박춘자 어르신은 이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도 밥 먹고 나면 늘 더부룩했던 속이 아주 편안해졌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초나 강황 때문에 밥맛이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요. 식초의 신맛은 끓는 과정에서 증발하고 강황은 밥에 은은한 풍미를 더해줍니다. 박춘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손주들이 안 먹으면 어쩌나 걱정하셨는데 이제는 온 가족이 이 노란 밥이 더 고소하다며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냉장고에 얼마나 보관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최소 12시간은 지나야 저항성 전분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는 냉장실에 두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보관해야 한다면 냉동실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냉동실보다는 냉장실에서 천천히 식을 때 저항성 전분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 방법을 써도 되는지 묻습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약밥을 드시면 혈당이 평소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오지 않는지 평소보다 자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면 주치의와 상담해서 약의 양을 조절하실 수도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네 번째로 위장이 약한 분들은 강황이나 식초가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부터 정량을 다 넣지 마시고 절반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 보십시오.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만 주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운동하면 안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운동도 아주 좋습니다만
무릎이 아프거나 기력이 없는 날에는 억지로 걷는 것보다 이 약밥을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의 80%는 무엇을 먹느냐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박춘자 어르신도 무릎 수술 때문에 마음껏 걷기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식단 관리만으로 혈당을 잡으셨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운동을 못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밥 짓기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췌장은 이미 큰 짐을 내려놓고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나도 당장 내일부터 이 약밥을 시작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시작 혹은 실천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 글자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약속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댓글창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건강해지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살리는 귀한 내용들을 잊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핵심만 콕콕 짚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밥을 지을 때 쌀 1컵을 기준으로 식초 1스푼과 오트밀 1에서 2스푼, 그리고 강황가루 1티스푼과 후추 1꼬집, 올리브유 1티스푼을 황금 비율로 넣으십시오. 둘째, 밥이 다 지어진 후에는 반드시 12시간 이상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다음 드실 때 전자레인지에 딱 40초만 데워 드셔야 합니다. 셋째, 이 약밥을 드실 때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그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이 방법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각 재료가 우리 몸속에서 완벽한 한 팀이 되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는 공장의 속도를 늦추고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당 성분을 끈적하게 가두어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여기에 강황의 커프민이 우리 몸 세포의 문을 활짝 열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게 돕고 후추의 피페린은 그 커퓨민의 흡수율을 무려 2000%까지 폭발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냉장 숙성을 통해 만들어진 저항성 전분은 밥의 칼로리를 절반으로 낮추고 혈당이 오를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의학적 기적이 매일 여러분의 밥솥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방법이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평생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명쾌하다는 점입니다. 비싼 보약이나 힘든 식이요법에 매달리기 전에 우리 생명의 근원인 매일의 밥 한 공기부터 바꿔보십시오. 71세 박춘자 어르신은 이 약밥을 실천하신 지 이제 3개월이 되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35에서 110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떨어졌고 식후에 쏟아지던 그 지독한 졸음과 무기력함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이제는 오후에도 손주 손을 잡고 동네 공원에 산책을 나갈 정도로 활력이 넘치신다며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어르신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저 역시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거창한 결심이나 특별한 장소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식초와 강황 그리고 후추를 꺼내는 그 작은 손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유행하는 건강법에 휘두들리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 명쾌한 밥상 비결을 꼭 믿고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이 깨끗해지고 몸에 활력이 도는 그 변화를 여러분도 박춘자 어르신처럼 곧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는 소중한 불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낮추고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건강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제가 늘 옆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꼭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